KT가 1위로 시범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KT? 그러니까 KT가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선발은 제일 좋을 것 같고 멤버가. 근데 불펜은 좀 약할 것 같았거든요. 타격도 좀 그냥 좀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불펜이나 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박영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KT는 불펜이. 근데 나머지 불펜 투수들이 상태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펜 뎁스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자, 수요일의 프로야구 이야기 베이수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라이브 함께할 두 분 먼저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규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월요일날 실컷 파마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주변에서의 평가는 어떻든가요? 별말 없던데요? 별말 없어요? 혼자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별말이 없다는 거에 좀 불안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냥 네. 뭐 무난한가 보다 싶은 거죠. 네. 네. 보면은 참 자신을 사랑하시는 참 자기 편이다 라는 게 자기애가 느껴집니다. 아니 자기는 아니고 제가 별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반대인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동현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중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팀 봤어요. 오. 네, 기아, LG, 롯데, 두산, 키움 중계했는데요. 네. 뭐 오래간만에 또 중계하니까 저도 좀 설레더라고요. 네. 음. 많은 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네, 선수들 또 체크 잘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 시범 경기에 왔던 관중의 수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네, 2배가 넘는데 근데 특이점 중에 하나는 사실 날씨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치른 경기가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이었거든요. 네. 아마 현장에서도 그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계를 갔던 구장이 잠실 그리고 부산 네. 그리고 키움이었거든요. 고척돔이었는데 세 군데 다 만석이었어요. 와. 네. 외야까지는 안 열었고 또 외야 그 위에 있잖아요. 네. 그쪽을 안 열었고 그냥 내야 쪽 라운드만 이렇게 했는데 꽉 차더라고요. 와, 팬분들이 들어오세요.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세요. 아, 진짜로? 네. 근데 평일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대단하다. 그 싶어요. 휴가를 내고 가셨겠죠, 아마도. 아 근데 피켓에 저기 뭐야 야구 보려고 올 시즌 야구 보려고 저기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 인강을 듣고 막 아니 이러시고. 요새는 반차만 있는 게 아니고 반반차가 있잖아요. 반반차가 있어요? 아, 모르세요? 반찬 써본 적이 네, 있지만 반반차가 있어요. 반반차는 뭐야 그럼? 그러니까 반차는 이제 오전이나 오후만 그렇죠. 예. 쉬는 거잖아요. 예, 오전 반차, 오후 반차.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4시간일 거 아니에요. 예. 4시간을 반차는 쉬는 건데 반반차는 2시간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쉬면 야구장 충분히 가잖아요. 그 사이에 딱 잽싸게 갔다 온다. 네. 아니 갔다 오진 않죠. 아, 그냥 잠깐. 네. 아, 2시간 일하고 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반반차라고 하면은 한 4시쯤 퇴근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 네. 지금 무직 아니세요? 저요? 네. 아, 어떻게 잘하시지? 회사 사정을? 아니 오히려 듣는 게 많죠. 나오니까 다양하게. 네. 네. 오, 진짜 있나 보네요. 2시간짜리. 네. 오, 괜찮다. 근데 네. 진짜 되게 알토란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아나운서가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솔직히 대중 없어요. 그냥 일 있으면 나와야 돼요. 아니 그게 주말도 아니고 그렇고 이게 모두 세상 그렇고. 돌아가는 걸 잘 아셔야지. 아,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저만 알았습니다. 네네. 자기의 가치가 좀 네네. 있어서. 자, 이번에 진짜 시범 경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날씨는 좀 아쉽긴 했어요. 확실히 일찍 시작한 탓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날씨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일찍 시작했잖아요. 일찍 시작도 했고 눈이 올 줄 몰랐어요. 음. 네, 눈이 올 줄 몰랐는데 마지막 경기 사실 10개 구단에서는 무조건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는? 네, 마지막 경기는 치러야지만 감독이 마지막 엔트리 구상이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 이제 선수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찝찝하겠네요, 살짝.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 한 롯데와 키움은 사실 승자예요, 승자. 또 실내에서 경기도 했었고 네. 양팀 감독이 그날 엔트리를 이제 각 팀 투수 코치들, 타격 코치들 불러서 딱 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시범 경기에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을 하는 게 팀부터는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또 부상이 행여나 부상 같은 거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해봐야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관중이 많이 오면 살짝 좀 힘들어가지도 않나요? 이렇게 좀 더 힘이 들어가고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네. 어차피 선수는 첫 번째 목표가 1군 엔트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연차 수가 쌓인 고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1군을 목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요. 네,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로서 시범 경기 일정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2025 정규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저희가 시범 경기 전에 순위 예측을 했었습니다. 기자분들 4분을 모셔서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 4분을 모셔서 순위 예측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시범 경기가 끝나고 혹시나 두 분의 생각도 변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시범 경기 결산과 함께 순위 예측 방송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나가려고 오늘 방송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프리뷰 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두 분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했던 순위 예측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 어려워갖고. 변했네. 아니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건 변했다는 네, 거예요. 아니 좀 어렵더라고요. 류 단장님은 아무래도 뭔가에 좀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미세하게는 있어요. 오. 네, 그 팀에서 이제 뭐 뒤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원래 제가 생각했던 5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살짝 이게 바뀌었었는데 사실 순위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순위 예측 두 분의 예측을 한번 복기를 해보죠. 간략하게 화면을 띄워주시죠. 류선규 단장님 이제 왼쪽 그리고 이동현 해설위원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기아, 삼성, LG, KT, 두산, 롯데, 한화, SSG, NC, 키움의 순위였고요. 이동현 해설위원님께서는 기아, 삼성, LG까진 같지만 4위에 한화, 5위 두산, 6위에 KT, 7위에 롯데, SSG, NC, 키움은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위아래의 순서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시범 경기를 지나고 난 소회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뀐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시범 경기 결산을 해보죠. 뭐 사실 선수도 그렇고 해설위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범 경기 순위 의미 없다. 그렇죠. 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결산을 위해서 순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순위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위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KT가 총 7경기를 치르면서 6승 1패로 승률 8할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가 한화입니다. 8경기 5승 2패 1무. 그리고 막판 힘을 낸 기아가 4승 2패 2무. 그리고 4위가 키움, 5위가 LG, 두산, SSG, 삼성과 롯데가 승률이 3할 3푼 3리로 똑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NC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미 없어요. 이게 뭐 네. 그냥 예전에 저 경험인데 LG가 시범 경기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7등을 하고 마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2등, 3등을 했는데 또 가려고 못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10개 구단의 뎁스를 좀 봤는데 네. 좀 일정해졌다. 평준화돼 있다. 오. 그러니까 그 뭐 라인업 9명 타자들 뭐 구축돼 있는 거는 기본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사실 매 시즌 이 백업 자원들의 이름 그리고 실력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평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를 그것 때문에 제가 올 시즌 이 순위의 변화를 좀 둔 것도 없잖아 있고 들어오기 전에 단장님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야구를 보면서 할 말이 많아지고 기대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재밌는 선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변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류 단장님은 저 시범 경기 결과를 보고서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은 뭐였나요? 저는 이 시범 경기 순위를 보면 네. 제가 과거의 경험도 1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꼴찌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 5, 6위 LG 두산 이 정도 위치 딱 중간이 딱 좋더라고요. 1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해요. 시범 경기 1위를 하게 되면 팀을 내 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게 왜냐면 페이스가 너무 빨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는 불안하고 꼴찌도 너무 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져도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불안해. 불안감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딱 중간. 1위도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LG 두산 딱 중간이잖아요. 딱 좋다. 예, 딱 요 정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순위표 뭐 아까 의미 없는 순위표라고 제가 전제를 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앞에 붙어 있는 저 순위의 숫자가 가장 의외인 팀 어딘가요? 의외인 팀 네. 키움이요. 키움. 오. 키움. 그렇죠. 저도 단장님도? 저도 키움 예, 생각보다 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 네.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듯이 네. 페어였지만 네. 뭐 그럴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위표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KT가 1위로 시범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순위를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작년, 작년 그리고 슬로우 스타터의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한테 박혀있기 때문에 슬로우 스타터로도 이제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둔 게 KT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2021년에 시범 경기 1위하고 우승했죠. 2위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어지는 팀이 KT는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누가 그랬을 거예요. KT가 그 승률이 시범 경기 승률이 5할이 넘었던 적이 최근에 그때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해 우승을 했다. 그게 아니고 네. 5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봄이 5월 말이잖아요. 네. 봄이 끝나는 게 5월 말 기준으로 KT가 유일하게 5할이 넘은 게 2021년밖에 없고 그해 우승한 거죠. 네, 나머지는 다 5할 밑이었어요. 다 5할 밑이었고. 네, 네. 뭐 그러면 5월이면은 아직 뭐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때 보이십니까 KT? 그러니까 KT가 저는 이제 아까 이동현 의원 그 순위를 딱 보면서 저기서 KT를 올리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금 KT가 그러니까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선발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멤버가 네. 이제 저기 헤이수스 들어가고 근데 불펜은 좀 약할 것 같았거든요. 타격도 좀 그냥 좀 평범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불펜이나 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 경기를 봤을 때.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박영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KT는 불펜이. 근데 나머지 불펜 투수들이 상태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펜 뎁스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타격도 심우준 자리에 허경민이 들어갔잖아요. 네. 수비는 당연히 심우준 유격수가 나은데 타격만 놓고 오면 허경민이 허경민이 낫다. 훨씬 나은 선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격이 이제 허경민이 들어가서 더 위로 갔고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하나가 KT가 그 야수 뎁스가 약하기 때문에 후반 대타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허경민이 3루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황재균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후반에 대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황재균 선수는 또 한 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또 그 감독이 선수 기용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KT를 시범 경기 통해서 더 위로 오히려 보고 싶은 팀. 안 그래도 KT 낮게 본 건 아니지만 더 높게 네, 보이겠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KT? 뭐 지금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강철 감독님께서 최동환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김민을 보내고 오원석을 받았지만 최동환을 잡았다라는 건 그리고 또 최동환이 캠프 동안은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이제 일본 와가지고 좀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다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험 있는 선수들을 지금 이제 베테랑들을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악에 받쳐서 하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 중심이 이제 하나가 최동환인데 박영현한테까지 가는 데에 사실 몇몇 선수들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저는 올 시즌 불펜에서 최동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동환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좋은 구위랑 구속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이 믿고 써주니까 그리고 뭔가 올해는 야구를 꼭 잘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생기면서 저는 그 키플레이가 최동환인 것 같아요. PPMJH님께서 KT 팬이신 것 같은데 심우준이 누구죠?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최동환 선수를 저는 직접 아는 선수는 아닌데 그 고효준 선수 때문에 그 레슨 그 아카데미에서 네네. 그 촬영을 할 때 그 최동환 선수 같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좀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되게 좀 가치가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운동 선수의 기질이 있는 선수. 맞아요. 네, 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구 잘할 수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얘기하면서 이제 KT의 1번이 강백호, 2번이 로하스입니다. 네네. 이 타순의 변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 야구에서는 선발 투수가 1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투수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투구수가 많아지잖아요. 초반 투구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은 뭐 29를 던졌다는 예상 하에 다시 2회에 나왔을 때는 그 부담감이 일단 쌓이고 시작해요. 근데 요번에도 그 10개 구단 감독들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 강한 1번 타자를 만들겠다. 강한 2번 타자가 아니더라고요. 강하고 무서운 타자를 1번 타자에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백호 선택 맞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빠르고 컨택도 좋고 장타 한 방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한 방으로 초반 득점이 팀에게 주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강철 감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해태 때부터 야구를 했고 그래서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강백호 1번, 로하스 2번, 뭐 허경민 3번, 4번에도 김민혁 뭐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이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감독님들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구단하고 프런트하고 되게 좀 유기적으로 잘 잘 돌아간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쉽진 않거든요. 그런 선택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범 경기에서부터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준 KT가 1위고요. 자, 그리고 하나 팬들 설레게 만드는 하나가 2위입니다. 이거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없어도 기분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네. 예. 이미 뭐 새 구장에서 또 김태현 선수가 홈런 때려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야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 내야를 보면 노시환 3루에 유격수 심우준에 2루수 안치홍에 1루수 최은성인데 작년에 잘했던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황영목 선수. 네. 황영목이 백업이 됐어요 지금. 네.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황영목도 있고 이도윤 선수도 있고 그러면 내야는 멀티가 된 선수가 벌써 2명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도윤 빠르죠. 황영목 선수 빠르고 컨택도 좋고 잘 치잖아요. 이 고참 아무리 이제 내야진이 조금 나이가 있는 선수라고 뭐 안치홍 선수나 최원 선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캠프에서 좀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플로리어를 제외하고 좌우 날개였어요. 근데 날개를 일단 김태현 선수가 지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한쪽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임종찬 선수도 있고 뭐 대부분 좌타자 우타자가 다 되고 대타자원이 되니까 자원이 많아졌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한화가 저는 그 순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하나가 몇 위였죠? 아까? 5등이었는데 5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네. 아니, KT도 올려야 되고 하나도 네. 올려야 되고. 그 대폭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네. 대폭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한화는 올 시즌 가을야구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건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캠프 막바지에 한화 좀 내부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좀 네. 굳어 있다 뭐 예,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이어지는 듯이 사실 초반에는 조금 삐끗삐끗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무색하게 5연승까지 거뒀어요. 네. 제가 일본 그 네. 하나 마지막 경기 중계하고 왔거든요. 네. 그 하나 이글스 TV 네. 거기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왔는데 그날 경기는 정말 좀 팬들이 실망하는 경기였어요. 왜냐면 실책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날 경기 끝나고 이제 최현성 선수가 선수들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확실히 좀 국내 돌아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 바운드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흙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팬분들은 좀 실망하셨겠지만 이제 지금의 하나 이글스는 좀 달라졌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아 그리고 키움이 승률이 똑같습니다. 6할 6푼 7리로 3위와 4위. 사실상 뭐 공동 3위라고 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